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칩 블랙웰의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수요가 많으면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이 수혜주니 꼭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블랙웰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3% 급등해준 모습들을 보였었죠. 블랙웰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이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어떤 종목인지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수요를 언급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해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신제품인 블랙웰 칩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블랙웰은 H100 그리고 H200 등 엔비디아의 호퍼칩에 이은 차세대 AI 칩으로 4분기 양산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슨왕 CEO는 전날 방영된 CNBC의 방송과 인터뷰에서 블랙웰은 완전히 생산 중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랙웰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어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모두 최대한의 물량을 원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블랙웰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블랙웰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만 달러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이 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등의 기업하고 그리고 챗 GPT 코파일럿 등의 제품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뜨거운 수요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덩달아 엔비디아도 오름세를 보였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0.04%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우산업이라든 S&P 500 지수도 모두 다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도 급등을 했고 여기에 기술주, 우량주들이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라든 S&P 500 지수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엔비디아가 3.37% 상승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만 오름세를 보였던 건 아니고 전일자에서도 올려준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상승을 해주면서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근래 저점을 좀 높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앞에 고점 자리 이겨내게 된다면 134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이겨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려고 하게 된다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으로서 이 AI에 대한 침체라든 아니면은 AI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고점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잠식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좋은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블랙웰이라든 호퍼칩을 만드는 TSMC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주문량 급증에 재료도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TSMC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의 첨단 제조 공정과 첨단 패키지 공정,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에 사용하는 반도체용 석영 유리와 일부 특수화학 재료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제품 생산 수요 급증에 TSMC가
관련 제품 생산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만 같은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TSMC 첨단 공정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엔비디아도 오늘 올려주는 듯한 내용이 있고, 블랙웰의 기대감으로써 TSMC도 오늘 상승해준 내용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 2.09% 오늘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엔비디아도 전일자 상승을 해줬고 오늘도 상승해준 내용이 있었는데 TSMC도 덩달아 같이 올려주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 더 오름세를 나타나게 된다면 이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도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92달러까지도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호퍼칩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고, 블랙웰의 기대감으로써 내년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2달러도 다시 한번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5일이죠. K반도체가 급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라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힘을 못 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것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이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달 15일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보고서 때문에 K반도체에 관련한 종목 삼성전자라든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6만원에서 12만원대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으로 내려잡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을 어둡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범용 D램 수요 부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HBM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작용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라든 SK하이닉스가 안 좋을 가능성을 언급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권사들도 스마트폰하고 PC 판매 부진에 따른 D램 출하 감소에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와 실적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은 있지만, 인공지능 AI 서버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HBM 공급 과잉 우려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용 D램 등을 봤을 때 스마트폰하고 PC 판매가 부진한 것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은 예견은 했지만, HBM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공급 과잉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지난달 19일 같은 경우 장중 11.12%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9월 19일 같은 경우에서도 급격하게 내려주면서 14만 4,7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윗골이 달려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더 크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17만 5천원 부근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준다면은 19만원 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겠고, 그리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수혜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61선을 다시 한번 이겨낸다면은 또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춰잡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D램의 시장과 인텔의 부진, 그리고 중국 수요 관련 불확실성을 조정 배경으로 꼽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 속도가 2026년에 가까워지면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ASML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중국 시장은 구형, 심자외선, 노광장비 위주로 수출이 되지만 2분기에 ASML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정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2026년도에 가까워질수록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ASML의 매출에서도 우려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보고 나서는 그래도 AI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25일 장마감 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 급증한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76억 6천만 달러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을 웃돈 수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 1.18달러로 이 역시 시장이 예상한 1.11달러를 상회한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11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조정 주당 순이익이 1.18달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회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HBM이 매진이 됐다. 다 팔렸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생산될 HBM 제품이 매진이 됐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서 강력한 가격 책정력을 갖게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HBM이 매진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죠. 최고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강력한 AI 수요로 데이터 센터용 D램 제품과 업계 최고의 HBM 메모리의 강한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이크론은 최근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까지도 포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HBM4의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 HBM3E 12단 제품의 양산에 있어 SK 하이닉스에 현재 밀린 상태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반전시킬 만한 내용들이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 HBM4부터 HBM이 고객 맞춤형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겨냥해서 커스텀 HBM 조직을 꾸리고 반전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은 HBM3E 승인 작업과 별개로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를 6세대 HBM4 선점을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HBM 개발팀 산하의 커스텀 HBM 그룹을 두고 고객 맞춤형 사업에 총력을 기울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커스텀 HBM 그룹은 커스텀 베이스 다이부터 시작해서 고객사 맞춤형 HBM 제작에 대한 연구, 개발, 양산에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HBM3 8단하고 HBM3 12단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라든 마이크론보다는 늦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승부수에 거는 거는 HBM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고객사들로부터 맞춤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보겠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커스텀 조직을 만들었고 TSMC에서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패키징을 위해 TSMC에서 인재를 영입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린준청 부사장을 필두로 HBM4 12단 그리고 16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비롯한 각종 선단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중이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린 부사장은 AVP 사업팀에서 반도체 연구소 차세대 패키징 랩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HBM4 겨냥 패키징 기술 개발을 전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HBM 관련해서 수혜받을 종목군들 오늘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DI라는 종목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반도체 패키징 테스터를 공급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결 종속 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웨이퍼 테스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장비 수주가 늘어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DI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D램, 낸드, 패키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 SK 하이닉스가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DI도 더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DI 같은 경우 오늘 장중 7.35%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 더 오름세게 나오면 61선 부근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번 올라서고 좀 눌려주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61선을 이겨내게 된다면은 그때 강력한 흐름이 나타날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61선 이겨내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이 120선 부근이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서 어느 정도 사놓고 이 단기적으로 120선 부근에서 매도하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유롭게 보신다면은 뭐 3만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실 분들은 3만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120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DI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